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지식산업센터지만 뭐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뜨거워진 그 배경에는 주택시장의 영향이 크죠.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규제가 들어가니까 피해서 지식산업센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도 요즘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한 가지 일만으로는 정말 잘 살 수 없다 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외에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의 자산을 부풀려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등 뭐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다방면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 수익을 통해서 내 부를 축적한다, 쌓아간다,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내가 분양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서 나도 되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투자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과거에 아파트 투자와는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투자한 경우에는 뭐 회사에 뭐 눈치 볼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가 얼마가 올라와서 내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다, 뭐 회사에서 얘기할 게 없죠. 본인이 내가 이만큼에 샀는데 이만큼 올랐다 뭐 크게 떠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뭐 회사에서 크게 알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넘어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개인이 분양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업자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뭐 분양받을 당시에는 개인으로 받더라도 바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 사업자를 낼 때는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회사에서 알지 않을까, 뭐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뭐 개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회사에 뭐 경업이나 뭐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도 되는 건지, 뭐 경업이 가능한지, 이건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뭐 직접 신경을 이쪽으로 쏟거나 내가 직접 하는 일은 없다, 임대사업이다, 괜찮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뭐 경업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회사에서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끼리도 한 얘기가 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직장 동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회사 일도 저렇게 잘 해냈는데 또 언제 저렇게 부지런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대,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대, 이렇게 볼 것이고요. 회사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있다, 회사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임대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잠깐 쓸데없는 소리였는데 회사의 경업 규정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걱정하는 거,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는 뭐 가능하다라고 제 답을 받았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 회사에서 알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것 자체는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를 내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먼저 직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업자를 내고 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이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순간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밖에 없겠는데요. 먼저 내가 지금 직장인이다, 그럼 이제 회사를 통해서 나는 4대 보험 가입자가 된 거고요. 사업장 가입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나는 지역가입자로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회사를 통한 사업장 가입자이면서 내 사업자를 통해서 지역가입자로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중복 상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가진 않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대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납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추가된 거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나는 기존 회사의 사업장 가입자이면서 내가 새로 낸 사업자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액을 이곳의 소득과 이곳의 소득을 이제 비율로 나눠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같은 금액을 이제 납부를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의 국민연금액이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이 생겼구나 라는 걸 이제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근로소득 외에 연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죠. 매월 이 사람의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납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소득이 증가해? 그럼 다른 뭔가가 있구나. 다른 소득이 생겨났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연 3,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월 28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83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고요. 이건 2021년에 적용된 금액이 되겠고 2022년 7월부터죠.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의료보험료가 이제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거죠. 연 2천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월 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고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월 16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월 283만 원만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임대사업 시의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일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임대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번이죠.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받는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때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받는 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 정산해 줍니다. 이거에 추가로 매년 5월 나는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신고는 내가 월세로 받는 사업소득이랑 내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인 상태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럼 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업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회사에 퇴사하더라도 나는 사업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남들 다 받는 실업급여 공짜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겠으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임대사업 굴려서 받은 걸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해야겠죠. 실업급여가 생각나지 않은 만큼 여러 개를 진행하면서 다방면으로 수입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